안녕하십니까. ABL 바이오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그동안의 연구개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공유드리고자 온라인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바쁘신 오전 시간임에도 시간을 내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BL 바이오 대표이사 이상훈입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건강하시길 바라며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일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ABL 바이오의 기업 간담회를 하게 되기로 하였습니다. JP 모간 이후에 저희의 여러 가지 성과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진행된 많은 임상의 성과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결과들에 대해서 아니면 기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작년에도 저희가 1,400억 유상 증자 이후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였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보면 왼쪽과 가운데 오른쪽의 부분을 제가 차례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에 1,400억 유상 증자란 이유는 이중항체 ADC로서 3개의 물질의 임상 후보 물질 IND 파일링을 올해 2개, 내년에 1개 통해서 미국의 ABL 바이오 USA를 확립을 하고 임상을 좀 더 집중적으로 미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강조드렸듯이 2025년에 사노피 프라프 기반으로 그다음에 시스톤, 컴파스 세라피릭, 유한양행, 기타 등등 해서 저희가 예상되는 마일스톤은 예정대로 600억 이상의 마일스톤을 저희가 수취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100% 달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24년에서 2025년에 저희의 그래프바디 B, 그 다음에 그래프바디 T를 통해서 실은 기술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작년에 제가 그 기술 이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었고 1 플러스 알파에 대한 설명을 좀 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작년에 한 개의 회사에서 실은 텀시트를 받았고 플러스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알파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서 주주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은 많은 분들이 2024년 이후에 지났는데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결과가 발표가 안 된 상황에서 오늘 JP모간 이후에 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상황에서 1 플러스에 대한 어떤 텀시트는 실은 작년에 나왔던 회사의 조건보다 JP모간에서 제시된 조건들이 훨씬 더 좋은 계약들이 나타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실은 기존 딜은 종료를 했습니다. 실은 BBB 셔틀과 그 다음에 그래프바디 B, 포온 BB에 대한 플랫폼에 대해서 이번 JP모간에서 확실하게 저희가 인정받은 거는 글로벌에서 독보적이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의 어떤 비임상의 검증은 필요 없다라는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제 1월 13일 JP모간 첫 번째 날에 9시 첫 미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ABL 바이오는 JP모간에서 많은 미팅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JP모간 미팅은 1월에 JP모간 미팅 이후에 저희의 글로벌 파트너에 대한 첫 번째 어떤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한 3월 봄이 되면 실사가 들어가고 여름에 텀시트 정도를 받고 가을 겨울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인을 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였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저희가 기술인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을 빅파마랑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JP모간에서의 어떤 결과는 실은 지난 8년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고 굉장히 프로덕티브하고 정말 의미가 깊었던 JP모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시니어 멤버들, R&D 헤드들이 동시에 첫 번째 9시 미팅에 와서 저희가 그동안에 논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할 때 이게 이제 MTA냐 아니냐라는 걸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게 단순히 MTA가 아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미 검증이 완료된 그런 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시기나 단계에 대해서는 뭐 실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금액을 맥시마이즈하는 동시에 절차도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규모와 파트너에 대해서는 오늘 제 기업
간담회 이후에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파이프리냐 어떤 플랫폼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문이 많으실 수도 있지만 현재 그랩바디 B와 그랩바디 T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저희의 임상 데이터를 보고 더 이상의 검증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랩바디 T와 그랩바디 B가 글로벌에서 보기에 정말 ABL 바이오가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지만 정말 독보적이고 정말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해 좀 기대를 해주시고 지금 보기에는 언제 어디서 계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강조를 드리면 타임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 어떻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신속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빅파마랑 하면서 가장 큰 기술 이전은 이제 사노피 딜이 저희의 모델이었고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충분히 이거보다 큰 딜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랩바디 B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현재 회사 자체는 그랩바디 B, 그랩바디 T, 그 다음에 ADC, 그 다음에 새로운 신약에서 ABL 001이라는 데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여기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ABL 2.0 버전에서 그동안 조금 다른 정말로 2025년부터는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ABL 바이오의 가치는 ABL 301 위주의 어떤 기업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말이면 저희의 파트너 회사인 컴파스 세라피릭이 ABL 001에 대한 임상의 탑9 데이터가 3월 말쯤 발표하는 걸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랩바디 T에 대한 여러 가지 임상의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를 제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 합니다. 현재 포지션에서 당연히 ABL 301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ABL 001을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담도암에서 현재 탑9 데이터가 3월 말 정도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실은 만약에 담도암의 2차 치료제에서 만약에 컴파스 세라피릭의 발표가 좋은 결과로 나온다면 또한 담도암 2차 치료제에서 신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MD 앤더슨이라는 텍사스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병원에서 실은 이 ABL 001이 담도암 치료제로서 1차 치료제로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 그 파트너 회사인 컴파스 세라피릭이 최근에 발표한 기업 발표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2차 치료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1차 치료제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랩바디 T에서는 ABL 111이라는 부분은 클라우딘 18.2에 4-1BB를 붙인 이중항체입니다. 저희가 늘 강조를 했고 저희의 경쟁사인 아스텔라스의 졸베투시맵보다 효능 면에서 아니면 독성 면에서 현재 우월한 결과를 갖고 있고요. 이러한 그 중간 발표가 실은 BMS가 갖고 있는 옵티보, PD-1 세라피 항체와 키모세라피, 그다음에 ABL 111의 3중 병용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름 이후에 저희 그 파트너 회사인 아이맵이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ABL 104나 ABL 105는 실은 유한양행이 저희한테 기술 이전을 해서 105는 임상 1상이 끝나서 올해 아마 데이터를 유한양행이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고 104는 이제 비임상에서 임상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BL 202는 실은 리가캠 바이오와 저희가 ROR1 ADC를 개발을 해서 시스톤에 기술 이전하는 물질로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셨듯이 작년에 이미 학회에서 시스톤이 좋은 결과를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DC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중항체 ADC는 예정대로 현재 올해 IND 2개, 내년 상반기에 IND 하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ABL 바이오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임상을 진입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이런 면에서 2025년의 로드맵은 앞으로 ABL 바이오 2.0 버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임상 회사로서의 포지션을 하는 것과 이중항체 ADC로서 퍼스트 인 클래스를 개발하는 베스트 인 클래스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또한 저희가 기술 이전한 담도함에서 최초의 어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마일스톤을 완성할 수 있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짚고자 합니다. 그래프바디 B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밑에서 ABL 바이오의 현재 가치는 밑에 화살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업프런트 마일스톤 많이 받았고요. 작년 10월에 이미 제조 기술에 대한 그 텍 트랜스퍼가 끝나서 추가적으로 산업부에서 마일스톤을 받았고, 올해 지금 상반기에는 임상 일상이 정리가 돼서 임상 리포트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산업부의 여러 가지 그 커미티 멤버를 거치면 산업비가 임상 2상을 파킨슨병으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받은 수취익은 US 달러로 125밀리언, 뭐 하나로 한 1,600억 이상의 충분히 많은 돈을 받았고요. 임상 2상이 시작되는 동시에 실은 저희가 아까 첫 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추가적인 마일스톤을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가 그래프바디 T의 B로 인한 플랫폼의 본격적인 사업화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JP 모간에서 제가 이제 그래프바디 B와 그래프바디 T에 대해서 글로벌 미팅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래프바디 B에 대해서 글로벌 빅파마가 또한 말씀을 강조를 드리면 더 이상의 검증은 필요 없는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개발했던 그래프바디 B는 보시는 것처럼 IGF-1R 베이스로 만든 그래프바디 B의 셔틀입니다. 자, 왼쪽의 그림처럼 단일 항체로서 실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 바이오젠, 그 다음에 엘라의 릴리 등이 그 아밀로이드 항체를 타겟을 해서 실은 단독 항체가 임상에서 허가를 받고 현재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부작용 부분에서 아리아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밀로이드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실은 이런 부분을 막고자 실은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제넨텍 로시가 실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간텔루맵을 임상을 개발하다가 2022년에 임상 3상의 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효능을 가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런 약점을 그 BBB 셔틀을 통해서 이중항체를 만들어서 트로티닙이라는 걸 만들고 현재 임상 1상 B 그다음에 2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일 항체에 비해서 뇌로 들어가는 것이 한 8배 들어간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실제로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없어지느냐를 봤을 때 실은 단독 항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항체들이 아밀로이드가 굉장히 단기간 동안에 없어지는 결과들을 임상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글로벌의 빅파마들이 실은 BBB 셔틀에 또한 아밀로이드 경쟁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알리아다라는 회사는 실은 J&J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트랜스페린 리셉터의 셔틀에 아밀로이드 붙인 어떤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 자회사가 비임상 물질을 개발한 이후에 실은 앱비에 작년에 1조 이상의 규모로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은 에사일 아이자이라는 회사가 실은 바이오 알틱에서 아밀로이드 항체 BBB를 인수를 라이센스인을 하였고요. 최근에 또한 브리스톨 마이어스 BMS가 실은 아밀로이드 플러스 BBB 트랜스페린 리셉터 이런 셔틀이 실은 굉장히 확보를 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그 셔틀에 대해서는 이런 그 로슈 제넨텍과 글로벌의 상황을 보면 이전에는 한 2, 3년 전만 해도 저희가 산업비 딜을 할 때만 해도 BBB 셔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거라는 그런 가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5년, 2024년부터는 이제 BBB 셔틀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시스템이고 이런 BBB 셔틀을 통해서 알츠하이머나 파킨스나 여러 가지 뉴로 디제너레이트, 그러니까 CNS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질 개발에 서 반드시 필요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ABL 301의 좋은 임상 결과를 통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저희 IGF-1에 대한 어떤 그 니드가 되고 있고 저희는 아까 전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상황에서 BBB 셔틀을 통한 플랫폼의 사업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 IGF-1R과 트랜스페린 리셉터가 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IGF-1R은 그 뇌의 정상 조직보다 훨씬 더 많이 발현이 됩니다. 반면에 트랜스페린 리셉터는 정상 조직에 훨씬 더 많이 발현이 되고 굉장히 많은 양이 발현되면 뇌에도 있지만 정상 조직에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 보시는 것처럼 실은 여러 가지 빈혈이라든가 임상에서 어떤 독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이제 301을 통해서 사노피아는 저희 임상 1상의 결과를 보면 현재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전혀 없고요. 인슐린 관련 부작용도 없고 정말 안전한 셔틀이고 BBB의 투과 경로도 현재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사노피의 임상에서 충분히 저희가 임상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뇌로 통과하는 결과들을 막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그 개발을 통해서 실은 이 IGF-1R이 트랜스페린 리셉터와 동시에 양대상맥으로 이 그 뇌질환 치료제에서 반드시 베스트 인 클래스의 어떤 플랫폼으로 사업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았던 그 저희의 비임상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몇 장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저희가 다음 달에 있을 키스톤 심포지움의 BBB 셔틀에 관여된 어떤 심포지움에서 오랄 프리젠테이션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발표를 할 것입니다. 자, 이 데이터는 뭐냐면 실제로 뇌 조직을 들어가는 게 얼마로 잘 들어가느냐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베이스라는 단독 항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징을 해봤을 때 여기 시그널이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뇌 표면 부분에 그 시그널이 많이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이중항체 그래프바디를 붙인 베이스는 굉장히 딥 레이어로 여기 조금 보시면 그 작은 시그널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데 여기에 보시는 시그널과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실은 단독 항체를 보시면 대부분의 항체는 그 뇌 표면에 있고요. 이 뇌 안에서 딥 레이어에서는 조금 시그널이 돼 있는데 그래프바디 B를 붙인 부분은 표면보다는 뇌 안으로 훨씬 더 많이 발현이 그 침투가 된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BBB 셔틀을 통해서 아리아라는 부작용을 없앨 수 있을까라는 가설을 이미 제넨텍 로슈나 드날리가 발표를 했지만 저희도 똑같이 검증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독 항체를 쓰면 이게 굉장히 혈관입니다. 동맥 같은 큰 베슬이 있는 혈관에 저희 단독 항체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혈관 부분에 있는 아밀로이드 플라크에 바인딩을 하면서 이런 단독 항체가 아리아를 유발을 하는데 반면에 이중 항체를 만들면 이 혈관을 통과해서 실제로 뇌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아리아 유발이 없어진다라는 비임상 데이터고요. 이 부분에서 로시 제네텍이 임상에서 그런 좋은 결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페린 리셉터와 IGF-1이 대체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다음 달에 발표할 그 키스톤 미팅에서 발표할 자료 중에서 놀라운 거는 트랜스페린 리셉터는 보시는 것처럼 좀 어려운 얘기지만 클래스 3라는 어떤 특별한 패스웨이를 통해서만 브레인으로 뇌로 통과를 합니다. IGF-1R 패스웨이는 세 가지를 다 통과를 합니다. 클래스린, 카비올리라는 물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한 액틴이라는 FEM이라는 그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뇌로 통과하고 액틴이라는 필라먼트가 형성이 되면서 그 브레인에서 베슬에서 채널을 형성하여서 브레인으로 훨씬 더 잘 들어가게 하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의 그림은 뭐냐면 노화가 되면서 실은 이거는 이제 스탠포드의 결과기도 하고 많은 그 그룹에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트랜스페린은 노화가 되면서 실은 뇌에서 블러드 베슬에서 발현량이 조금 더 줄어든다라는 결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녹색이 좀 더 줄어듭니다. 반면에 IGF-1R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노화가 있어도 실은 발현량이 전혀 줄지 않는다라는, 결국은 다중경로로 침투하는 IGF-1R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실은 노화가 되면서도 발현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BBB를 통과하는 투과능이 늙어가면서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훨씬 더 잘 된다라는 어떤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트로티네밥을 기준으로 해서 BBB 셔틀의 시대가 도입했다고 저희는 봅니다. 2024년 이후에 글로벌 빅파마들의 결과뿐만 아니라 저희 요번에 JP모건의 성과를 봐도 BBB 셔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다음에 트랜스페린 대비해서 우수한 투과율, 그다음에 높은 안정성을 갖고 있는 저희 그랩바디 B에 대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정말 많은 칭찬이 있었고요. 현재 가장 저희한테 유리한 데이터는 사노피와 진행했던 ABL 301의 임상 데이터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전하고 그다음에 BBB를 통과하는 유의미한 결과들이 발표가 됐고요. 참고로 사노피가 임상 이상을 개발을 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그랩바디 B의 글로벌에서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셔틀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노피를 통해서 임상 이상이 진행하고 바라기는 마일스톤을 받고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임상 3상에 진입하고 지속적인 마일스톤의 유입을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그랩바디 T에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랩바디 T도 실은 이번 JP모건에서 조금 간단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ABL 111을 포함해서 ABL 105, 103, 105, 503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그랩바디 T는 T셀을 유발하는 4-1BB라는 이중항체를 ABL이 개발했고요. 그동안의 임상을 통해서 아니면 글로벌 빅파마들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단순히 그랩바디 T의 임상 일상의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병역요법, 그러니까 PD-1 세라피와 아니면은 키모세라피와 병역요법을 통해서 저희가 가치를 더 확대화할 수 있는 임상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단독 항체 요법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병역요법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랩바디 B의 가치가 훨씬 더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ABL 바이오의 현재 그랩바디 T의 파이프라인은 ABL 111, ABL 503, ABL 103, 그다음에 저희가 유한의 기술 이전했던 ABL 105, 104입니다. 참고로 ABL 111과 503은 아이맵이라는 나스닥 상장 회사와 저희가 50대 50에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요. ABL 103은 ABL 단독으로 현재 임상 일상을 진행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이저나 BMS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개발했던 4-1BB 단일 항체는 임상에서 간독성의 사이드 이펙트가 있었던가 아니면 파이저는 효능이 부족해서 결국 임상을 실패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현재 임상 데이터를 봤을 때 충분히 컨비네이션 병용 치료의 어떤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ABL 111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BL 111은 올해 하반기에 여름 이후에 아이맵이 학회에서 탑9 데이터를 발표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딘 18.2는 위암과 췌장암에 발현이 되지만 현재 위암 시장을 보면 클라우딘이 과발현되는 환자가 한 38%, 저발현되는 환자가 한 30%입니다. 졸베투시맵이라는 아스텔라스의 클라우딘 18.2의 단독 항체 임상 결과는 클라우딘 18.2가 75% 이상 되는 고발현된 환자에서만 볼 수 있는 블록버스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컬럼에 저희의 파트너이신 컴파스 세라피릭이 실은 저희가 이제 요보이랑 PD-1과 공동 연구를 하는 PD-1 세라피가 굉장히 중요한 게스트릭 캔서의 포지션입니다. 저희가 이제 PD-1 세라피와 콤보하는 부분에 대해 병용 치료하는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스텔라스의 일본의 매출을 봤습니다. 지난 첫 3개월 동안 매출이 약 11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피크 매출은 굉장히 크게 이게 1조가 넘는 굉장히 큰 시장으로 될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졸베투시맵은 75% 이상 되는 과발현되는 부분에서 피크 매출이 1.8조를 예상합니다. 비슷한 발현량을 갖고 있는 저발현에서 만약에 ABL 111이 성공을 한다면 비슷한 정도의 매출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독 요법에서 실은 왜
그 삼중요법으로 가느냐를 설명을 드리면, 왼쪽 그래프에서는 표에서는 ABL111과 졸베투시맵의 단독 항체에서 임상 1상의 결과를, 이게 애플 투 애플은 비교는 아니지만 실제로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클라우딘 18.2가 훨씬 더 저발현되는 환자, 저희는 1 플러스 이상 되는 환자군에서 충분한 유의미한 임상 결과를 확인하였고요. 이 테이블에 보시는 것처럼 졸베투시맵의 임상에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훨씬 더 저희가 개발하는 ABL111보다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충분히 유효성과 안정성을 임상 1상에서 확보를 하고, 오른쪽의 테이블처럼 옵티보 트리플 컨비네이션 위드 키모세라피와 같이 해서 3중 병용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졸베투시맵이 진행하고 있는 이미 허가를 받은 위암의 부분에서 1차 치료절에서 훨씬 더 우월한 어떤 결과를 예상을 합니다. ABL503은 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PDL1이라는 항체에다가 포온비비를 붙인 이중 항체입니다. 이미 작년 에스코 학회에서 저희가 탑9 데이터를 발표를 하였고요. 여기 테이블은 저희가 이미 발표했던 데이터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굉장히 PDL1 포온비비를 개발했던 10개 이상의 회사들이 실은 현재 젠맥과 ABL을 제외하고는 임상의 개발을 다 중단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간독성이 너무 심해서고요. 그 다음에 이 용량을 더 이상 높일 수 없기 때문에 PD1이나 키모세라피, 컨비네이션 세라피에서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희의 경쟁사인 젠맵이 현재 저희보다 좀 앞서 있습니다. 임상 2상이 끝났고 임상 3상이 들어갔는데, 마지막 컬럼을 보시면 젠맵에서도 PDL에서 약간의 간독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젠맵이 3주에 한 번 투여하는 어떤 기간을 6주에 한 번 투여하는 기간으로 바꾸고, 키트루다 컨비네이션 결과를 보면 오버롤 서바이벌, 전체적인 효능이 임상에서 좋게 나왔던 결과들이 나타났고요. ABL503 또한 저희가 2주에 한 번 했던 임상 1상의 결과를 도태로, 그 다음에 젠맵의 결과를 기반으로 저희가 조금 더 투여 기간을 늘려서 현재 임상의 익스펜션 코호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이제 실은 메모리 T셀, 결국 기억 세포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밑에 그림은 빨간 서클로 보시는 부분이 난소암에서 암이 크게 있다가 실은 24주가 지나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 위에 있는 그림은 보시는 것처럼 그 메모리 T셀, 기억 T세포가 훨씬 더 활성화된다, 마지막 치료 이후에도 더욱더 활성화된다라는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래프바디 T도 이번 JP 모간에서 굉장히 우수한 플랫폼이고, 더 이상의 임상의 검증은 필요 없고, 이제부터는 실은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실은 ABL103, ABL503, ABL111이 병용 치료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축적함을 통해서 글로벌에서 사업화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ABL111의 3중 병용 탑9 데이터의 발표는 그래프바디 T의 앞으로 사업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옵티보라는 PD1 세라피가 게스트릭 캔서에서 마켓을 조금 더 잃어가는 과정 속에서 PD1 세라피 플러스 ABL111 플러스 키모세라피의 퍼스트라인 1차 치료제의 가능성은 저희 ABL뿐만 아니라 저희의 공동 개발자인 아이맵의 부분에 있어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부분은 ABL001을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ABL001은 이미 탑9 데이터가 3월 정도 발표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를 한번 보시면 3월 말이면 예상하기는 저희 그 파트너 회사인 컴파스 세라피릭이 담도암에서 2차 치료제에서 어떤 결과를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2차 치료제는 당연히 가속 승인으로 예상이 돼서, 만약에 이게 되면 상용화, 로열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물질이고요. 또한 담도암뿐만 아니라 실은 대장암 임상을 컴파스 세라피릭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바스틴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이 탑9 데이터를 통해서 대장암의 어떤 그 적용증이 확장이 된다면 ABL001의 물질의 가치는 담도암 플러스 대장암을 포함하면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유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른쪽
그 테이프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그 ABL 001을 개발하는 CTX009이라는 컴파스 세라피릭이 실은 이벨리에이트 파마가 평가했던 평가 자료에서 2차 치료제에서 굉장히 점유율이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 점유율이 2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MD 앤더슨의 임상 1상 그 원비 결국 1차 치료제로서의 임상이 더 좋게 나온다면 단순히 2차 치료제뿐만 아니라 1차 치료제에서 확장이 되고 강조를 드리면 대장암과 담도암의 확장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마지막 섹션에서 이중항체 ADC의 어떤 타임라인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ABL 206, 209, 210의 세 가지 물질에 대해서 저희가 IND 파일링을 한다고 그랬고요. 말씀을 드렸듯이 206, 209는 올해 9월, 12월에 백투백으로 IND 파일링을 예상을 하고 현재 임상 물질 생산과 GLP 독성 실험이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ABL 210은 내년 상반기 IND 파일링이고 이제 GLP 독성을 조만간에 시작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은 ABL 바이오가 현재 이중항체 ADC에서 글로벌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은 다른 어떤 회사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걸로 예상합니다. 단순히 ABL 206, 209, 210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이중항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ABL 20X 시리즈로서 그 스몰셀 런캔서, 그다음에 넌 스몰셀 런캔서, 난소암, 방광암, 폐암, 기타 등등의 많은 고용암 부분에서 이중항체를 또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잘 개발이 된다면 ABL 바이오 US의 세 가지 물질의 임상 이후에 충분히 초기의 디스커버리 물질로서 2027년 이후에 ABL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을 잘 커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ABL 바이오 이중항체의 회사를 한번 세운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ABL 바이오의 USA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중항체 ADC의 임상을 충분히 초점을 맞춰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1,400억의 자금을 확보하여서 이 자금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던 ABL 206, 그다음에 209, 210에 대한 비임상, 즉 독성 실험과 생산 자료, GMP 생산에 자금을 쓰고 있고 실은 충분한 나머지 자금이 ABL 바이오 USA로 넘어가고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희가 미국에 있는 컨설팅 회사와 저희 CFO와 기타 여러 그 인력들이 동원을 해서 실은 15명 이상의 CEO 캔디데이트 풀을 좀 줄여서 전화 인터뷰를 하였고 작년 11월, 12월에 실은 3명의 파이널 캔디데이트를 제가 직접 미국에 가서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 인터뷰 이후에 파이널 2 캔디데이트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번 JP 모간에서 저희 컨설팅 회사 CFO 저 BD 헤드 통해서 저희가 또한 인터뷰를 하였고 저희가 파이널 캔디데이트를 정했습니다. 그 두 분의 어떤 파이널 캔디데이트 경력은 타케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 다녔던 사람과 제넨텍에 다녔던, 그 다음에 프라이빗 에쿼티 뱅크에서도 일했던 경험들이 있는 굉장히 유수한, 그 다음에 전문 인력으로 예상이 돼서 충분히 ABL 바이오를 USA를 이끌 CEO 캔디데이트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제넨텍 출신의 어떤 그 전문 인력이 CEO로 들어올 것 같지만 현재 진행 중이어서 아직은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3월이면 새로운 CEO가 확보가 되고요. 여름까지 가능하면 메디컬 디렉터, 임상을 담당할 수 있는 C 레벨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 개의 검증된 ABL 206, 209, 210을 통해서 토프 아이소머를 붙인 ADC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 퍼스트 인 클래스의 이중항체 ADC를 개발하는 넘버원 이중항체 ADC 컴퍼니로 ABL 바이오 자회사를 성장시키자 하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린 세 가지 부분을 강조를 드리면 첫 번째,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ABL 301, 103, 503
그다음에 111 기타 등등의 많은 임상 물질이 굉장히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해서 씨를 많이 뿌린 것들이 실제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단계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미 글로벌 회사들한테 기술 이전한 물질이 임상이 잘 되기도 하지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ABL 바이오 US를 통해서 글로벌의 넘버원 이중항체 ADC로서 성장하고자 합니다. 물론 자회사지만 정말로 미국 베이스로 전적으로 미국에 근거한 멤버로서 인원으로 이 ABL 자회사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가 작년에 한 4천억 정도의 자금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근거는 저희가 작년에 한 400억 정도의 현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600억 이상의 마일스톤 유입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실은 추가적으로 1,400억 자금 확보가 됐었고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제가 1 플러스 알파에 대한 기술 이전을 얘기를 하여서 충분히 ABL 바이오가 충분히 그 기업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첫 장과 두 번째 장에서 강조를 드렸듯이 올해 일어날 수 있는 기술 이전을 통해서 작년에 제시했던 어떤 자금 확보도 충분히 가시적인 구체화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제시한 부분과 별 차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ABL 바이오를 믿어주시고 조금 더 응원해 주시고 저희 ABL 바이오의 임상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그다음에 파트너십, 미국 ABL 바이오의 확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응원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감사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경청해 주시고 특별히 ABL 바이오 기업 설명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2025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건강과 모든 일들의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Q&A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024년까지 기술 이전 완료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 실패로 끝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2024년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모 회사에서 기술 이전해서 텀짓을 받았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를 드렸듯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랩바디 B와 그랩바디 T의 부분에서 실은 비슷한 내용의 기술 이전을 원하는 회사가 훨씬 더 좋은 텀과 좋은 어떤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실패보다 이거보다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 아까 JP 모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8년 동안 경험했던 JP 모간이 아니었던 정말 새로운 어떤 JP 모간의 어떤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실은 저희가 쭉 오버랩이 돼서 연결이 됐는데 중간에 저희가 보기에는 훨씬 더 좋은 파트너였기 때문에 기존에 일일로 받았던 기술 이전의 텀짓은 저희가 터미네이트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그 회사들과 기술 이전을 논의를 굉장히 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질문. 예. 오늘 이야기한 기술 이전은 어느 정도의 확도로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굉장히 센시티브하죠. 그러니까 언제 나오고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온다는 거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은 제가 몇 가지 힌트는 드렸습니다.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신속하게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실은 기존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거딜이라고 저희가 슬라이드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은 저희가 그 계약이 완료가 되고 사인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만 저희는 제가 또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생각했던 4천억의 자금 확보 부분에서 요번에 진행되고 있는 기술 이전에 현재 액티브하게 진행되는 게 뭐 한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면 충분히 그 금액이 커버된다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뭐 가능하면 정말 그 신속하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기대 이상의 어떤 성과를 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음 질문. 예.
ABL001 신약 출시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신약 부분에 대해서는 출시 가능성에서는 제가 이게 100%다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조금 더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면 ABL001은 굉장히 몇 년 전에 컴파스사를 저희 파트너 회사한테 기술 이전이 돼서 실은 파트너 회사가 실은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JP모간에서도 컴파스 세라피릭 팀과 C레벨과 CEO를 저희 팀이 만나서 현재 업데이트를 받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컴파스 세라피릭의 1월 달에 기업 그 간담회 자료를 한번 보시면 실은 정확하게 첫 번째 하이라이트로 있는 게 CTX 그 009 그리고 ABL 001의 탑라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3월에 그 발표가 할 거다. 그다음에 MD 앤더슨에서 진행하고 있는 1차 치료제로서의 어떤 그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실은 담도암 치료제에서 현재 임상 1상 1B의 데이터만 보면 또는 2A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의 환자의 데이터를 근거로 보면 2차 치료제에서의 어떤 그 성공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신약에서 마지막에 FDA와의 어떤 결과를 탑라인 데이터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실은 이런 부분은 저는 뭐 충분히 현재 데이터로 봐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놀랍게도 JP모간에서 실은 그 컴파스 세라피릭이 자기네 기업 간담회를 발표 이후에 주식이 85%에서 89%가 그 올랐습니다. 실은 굉장히 이제 그 나름 여러 가지 어떤 그 인베스터 필드에서 그 ABL 001에 대한 임상에 성공했던 기대치, 그다음에 탑라인 데이터의 기대치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막연하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ABL111이 아스텔라스의 신약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아까 제가 ABL 111의 데이터를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스텔라스의 클라우딘 18.2가 게스트릭 그 위암에서 허가를 이미 받았습니다. 아스텔라스의 클라우딘 18.2는 키모세라피 두 가지 콤비 병용 치료로서 허가를 받았고요. 말씀드렸듯이 바이오마커 스터디를 통해서 클라우딘 발현이 75% 이상 되는 환자군에서만, 즉 결국 게스트릭 캔서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환자군에서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나머지 3분의 1 은 클라우딘 18.2가 발현이 안 되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클라우딘 18.2가 저발현되는 환자입니다. ABL 00 그 111의 현재 데이터를 보면 현재 단독 항체도 클라우딘 18. 아스텔라스의 졸베투시맵보다 효능이 더 좋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정성 면에서도 훨씬 더 저희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플러스 제가 말씀드렸듯이 ABL 111 플러스 옵티보 PD-1 컴비네이션 그다음에 키모세라피 컴비네이션 세 가지 병용 치료가 실은 아스텔라스 졸베투시맵의 임상 결과보다 현재 임상의 저희가 중간 데이터를 보면 오늘은 제가 그 중간 결과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BMS와의 계약 그냥 아이맥과의 관계 때문에 하지만 이 중간 결과를 제가 JP모건에서 저희 파트너 IBM이 보여줬고 이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저희는 충분히 아스텔라스보다 훨씬 더 좋은 임상 결과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올해 내로 40명 정도 이상의 추가적인 위암 환자를 추가해서 이 3중 병용 치료에 대한 결과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뭐 다시 말씀을 드리면 ABL 111의 현재 졸베투시맵보다 우월성은 임상에서 현재 검증이 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기술 이전은 작년에 말한 텀십보다 더 진전이 있는 단계인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은 작년에 텀싯은 실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거라는 고민이 좀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한번 조금 기다려 주시면 ABL 바이오가 충분히 저희가 임상에서 검증된 저희 플랫폼으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걸 결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예. 기술 이전은 그랩바디 B인가요? 그랩바디 T인가요?
그 그랩바디 B와 그랩바디 T는 ABL 바이오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고 그 플랫폼이고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 강조를 드렸듯이 이거를 그랩바디 B다 그랩바디 T라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그 아닌 부분이 있어서 실은 그랩바디 B와 그랩바디 T 모든 부분에서 ABL 바이오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술 이전은 저희 발표를 통해서 어떤 사업화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랩바디 B, 특별히 BBB는 더 이상 이제 BBB를 그냥 막연하게 가져가면 좋을 거다라는 어떤 그 플랫폼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빅파마들이 뇌질환 치료를 개발할 때는 BBB 셔틀을 굉장히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는 논리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가시적인 거고요. 그래파디 T 또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임상을 통해서 옵티버라든가 아니면 PD-1 세라피의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4-1BB의 병형 치료가 가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자회사의 상장 계획도 있나요? 뭐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실은 ABL 바이오 USA의 패스웨이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회사가 실은 IPO를 할 수 있고요. 나스닥 상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은 J&J가 엠브렉스라는 ADC 회사를 통째로 2조에 인수했던 것처럼 실은 인수 계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한 2년 전에 프로파운드라는 AGC 회사가 젠맵에 통째로 그 합병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파운드가 동시에 IPO를 준비하는 동시에 합병에 대한 패스웨이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 시장과는 굉장히 다르게 미국 시장은 임상의 결과가 중요하고 임상 이상의 탑라인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에서 그 회사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현재 임상 이상에서 탑라인 데이터가 좋은 POC 데이터를 갖고 있는 물질의 회사는 보통 1조에서 2조 정도의 밸류로 충분히 M&A가 되고 있고요. 지금 뭐 현재 그 글로벌 시장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또 그 파이낸셜리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2028년, 2029년에 IPO나 M&A를 그 합병을 예상을 한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글로벌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걸로 막연하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ABL 바이오 그 USA의 성장과 이 캐시 확보 그다음에 엑싯은 ABL 바이오 코리아한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전문 인력 그다음에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경험을 쌓였던 전문 인력의 CEO 그다음에 치프 메디컬 오피서 여러 가지 CSO 사이언티픽 오피서 이런 사람들을 하이어를 해서 실은 미국 중심의 독자적인 ABL 바이오 USA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올해 또 다른 호재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2025년 로드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BL 001의 탑라인 데이터가 굉장히 호재고요. 그다음에 ABL 001의 실은 임상 결과는 저희가 앞으로 2027년 이후에 정말 몇백억 이상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ABL 111의 3중 병형 치료의 탑라인 데이터 중간 발표지만 여름 이후에 발표를 할 겁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그랩바디 B에 대한 임상에서 좀 더 검증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스텔라스의 졸베투시못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 효능 또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결과를 통해서 글로벌에서 위암에서의 1차 치료절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를 보고요. 그다음에 ABL 20이라고 그래서 리가캠과 저희가 공동으로 개발했던 ROR1 ADC가 시스톤에서 임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술 이전했던 물질들이 임상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유한양행의 탑라인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ABL 103은 이미 발표를 드렸지만 여름 이후에는 멀크의 키트루다와 병형 치료를 통해서 3중 유방암 치료제로서 현재 임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ABL 바이오는 충분히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이제 상업화가 가능할 수 있는 물질 확보, 그다음에 지속적인 좋은 임상을 통해서 더 많은 좋은 더 기술 이전의 결과를 충분히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랩바디 B를 적용한 다른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실 계획은 어떻게 네. 되나요? 현재 뭐 몇 가지 한 가지 요거를 질문하기 전에 그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만약에 그랩바디 B를 통해서 사업화를 하면 대부분의 글로벌 빅파마들의 인디케이션은 알츠하이머 그 치매에 적용을 합니다. 이미 저희가 알파 시뉴클린으로 사노피에서 파킨슨 병을 타겟을 하고 있고요. 그랩바디 B를 통해서 저희가 치매를 부분을 좀 더 지속적으로 확정을 하면 파킨슨 병보다 치매의 어떤 그 마켓 사이즈는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랩바디 B의 사업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모 회사랑 siRNA로 그랩바디 B에 붙인 실은 그 콜랩을 공동 연구를 좀 했고요. 저희가 이제 논문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그랩바디 B가 siRNA 부분을 붙여서 실은 뇌질환을 통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트랜스페린 리셉터와 IGF-1R BBB 셔틀의 차별성을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렸듯이 명확하게 비임상에서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랩바디 B가 더 이상 어떻게 실은 그 개발을 할지를 확실하게 포지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말씀하신 텀싯이 취소당한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취소당한 건 아니고요. 제가 뭐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은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타겟에 대한 익스클루시비티냐 넌 익스클루시비티냐, 이게 실은 100% 실은 사노피와 기술 이전했던 ABL301은 알파 시뉴클이라는 타겟에 대해서 100% 익스클루시비티를 사노피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파 시뉴클린에 대해서는 사노피와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코 이거는 취소당한 거는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계약 과정에서 이게 익스클루시브냐 넌 익스클루시브냐 사이즈냐 어떤 파트너냐, 그래서 실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왔던 저희가 얘기했던 텀싯의 회사는 중견 사이즈 회사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턴다운을 하였고 저희가 빅파마와 더 큰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ABL 바이오를 그동안에 지켜보셨듯이 늘 매년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회사를 창업한 이후에 5개, 6개 굉장히 좋은 기술 이전을 하였고요. 저희가 기술 이전했던 그 물질들이 임상 1상, 2상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BB 셔틀은 말씀드렸듯이 빅파마들이 이제 사노피가 임상 2상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ABL 바이오가 작년 10월에 매니팩처 그런 텍 트랜스퍼를 하였다라는 데이터, 그다음에 저희가 충분히 많은 임상의 여러 가지 검증 단계, 그러니까 브레인으로 잘 통과하고 안정성 확보란을 통해서 빅파마들은 실은 ABL 바이오의 BBB는 글로벌에서 독보적이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지금 질문처럼 빅파마와 지금 충분히 더 큰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협상 파트너는 빅파마가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Q&A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저희 IR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